제가 매달 말에는 칼럼을 쓰는 날인데 서울문화투데이 칼럼하고 피플투데이 칼럼을 써요. 서울문화투데이는 이제 좀 포괄적으로 창의성하고 창의성에 관한 그런 칼럼을 썼는데 오늘 칼럼 보내고 이제 그만 쓰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림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이제 다양한 뇌과학 어떤 실험들, 최근에 제가 낭독을 알바를 시켜서 낭독을 했던 통찰의 시대에 나오는 이야기이지만은 좀 더 그림이 더 좋아지려면은 좀 언어를 잊어버려야 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왜 미술 전공을 했던 미술 교사가 치매가 걸린다거나 이 전두엽이 좀 오히려 나빠졌을 때, 망가졌을 때 그림이 좋아진다라는 이제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그림이 좋아지려면은 좀 뭐랄까 칼럼 쓰기를 그만두는 게 좋지 않나. 글쓰기를 칼럼이라는 왜냐면 그냥 글쓰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시를 쓴다 그러면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림에. 근데 칼럼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이슈하고 시사적인 거를 건드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칼럼도 조국 장관의 그 가족에 대한 그 가짜 뉴스들은 언론들은 자꾸 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또 언론하고 검찰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공모를 하는가, 같이 서로 손을 잡는가. 이제 직접적으로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다 간접적으로 썼는데 이런 것에 대한 칼럼을 썼어요. 그러니까 칼럼이라는 건 이렇게 시사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거 자체가 칼럼의 성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림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고려는 물론 한 5만 원씩 나오는 데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칼럼이다. 그러고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용 피플투데이에 쓰는 중용 칼럼도 이 중용에 대한 칼럼도 오늘이나 내일 하나 보내고 또 하나 정도 보내면 끝나버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9장을 하고 있는데 30장하고 31장이 남았는데 30장 저는 이제 이 중용 칼럼 중에서 공자를 너무 찬양한다거나 여순우 임금을 너무 찬양한다거나 하는 데는 그냥 건너뛰었거든요. 좀 이런 식으로 좀 이런 어떤 문구 자체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그렇지 않은 뭔가 뭐 윤리 도덕이라든가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데 좀 가까운 것들만 다룬단 말이죠. 그래서 32장, 33장쯤에 좀 다룰 만한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총 4개의 장이 남았으나 2개의 칼럼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한 2번만 쓰고 피플투데이 칼럼도 이제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안 쓰고 이제 아무튼 중용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중용 칼럼을 피플투데이에 쓰기 시작한 게 인공지능과 중용이란 말이죠. 인공지능 시대의 달라지는 중용에 대한 칼럼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용에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세근행괴를 하는 게 나쁘다라고 중용에서 표현을 했지만 이 시대에는 세근행괴가 오히려 더 좋은 때가 오고 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로봇이 세근 행괴가 아닌 것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인간은 좀 더 은밀하고 특이하고 누가 봤을 때 괴이해 보이는 이런 어떤 놀이가 됐든 취미생활이 됐든지 그렇게 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의 중용 해석하고 좀 달라지는 거죠. 인공지능 시대의 중용이니까 제가 쓰는 칼럼은. 그래서 오늘 29장을 쭉 이렇게 봤는데 이 이전 영상을 제가 오늘 몇천 투자 결정한 분의 고민과 제 대답 1이고 이게 이제 이걸 2로 해도 되겠다 싶어서 한 번 더 찍는 건데 영상을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왕으로서 또는 군자로서 이렇게 뭔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나오는 29장이 중용 29장이 그런 건데 여기 보면은 귀신에게 물어보아서도 의심될 만한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늘 신에게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귀신에게 물어봐라. 점 보러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관찰하는 귀신이나 신이나 뭐 성령이나 누군가나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누군 어떤 존재가 있는 거죠. 그 존재에게 늘 물어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구절이 나와요. 100년 동안 또는 3000년이 지나도록 어떤 그 대단한 성인을 기다려서 그 성인의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미혹함이 없을 정도로 지금 너의 판단이 완벽한가?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라. 미래의 성인. 근데 이거는 좀 이 부분은 좀 재밌네. 인공지능 시대라. 지금의 성인의 판단과 미래의 성인의 판단은 좀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물론 중용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진 않아요. 중용에서는 이제 그 요순우를 이제 성인으로 고대 그 성인에 가까운 왕으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고대 선왕들에게 물어봐도 괜찮을 것인지 이제 이런 문구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래의 성인을 갖다 썼죠. 이제 이 자사가 이 글을 쓸 때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과거에 그 요순우 왕이 판단했던 것은 3000년이 지난 후에 성인이 판단하더라도 아마 그것이 옳은 판단일 것이다 이런 말투로 쓴 것 같은데 마지막 이제 그 끝날 무렵에 이 29장이 그 명예에 대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지 않고서 갑자기 천하의 명예를 얻은 자는 있어 본 적이 없다. 즉 명불허전이라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뭔가 천하에서 명예를 얻는 자는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군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군자는 행동을 하면 그것이 좀 여기 좀 이거 과장인데 군자가 행동을 하면은 그것이 그냥 오래도록 천하의 도가 돼버려요. 그 행동 자체가. 그 다음에 또 뭔가를 이제 그러니까 움직임이라고 표현해야 되겠는데 움직이면 도가 되고 뭔가 선택하고 행동을 하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택하고 행동을 하면 그것이 법이 되고 법으로 할 만한 거죠. 또 하나 뭔가 말을 하면은 그것이 칙이 된다. 하나의 규칙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이제 이 저번 영상의 2탄으로 볼 수 있냐? 여기는 문서가 없잖아요. 군자는 말하는 것이 곧 규칙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이 법이다 이 얘기가 중용 29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말이 법이다. 그 말하는 것이 또 세세 년세세 또 그것이 칙이 된다, 규칙이 된다.
그리고 그는 가까이 해도, 그러니까 멀리 있어도 좋고 가까이 있어도 좋다.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일관된 게 있다. 그러니까 저를 만나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유튜브로 보는 거하고 또 직접 만나서 보는 거랑 또 비슷해요. 예. 이게 변화가 없어. 별로 다른 게 없어. 또 뭐가 있냐면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항상 노력한다. 항상 노력한다. 이런 거. 저기 있어도 미움받지 않고 여기 있어도 역겹지 않다. 여기서 역겹지 않다라고 도울이 해석이 잘못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게 불염인데 실증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나? 제가 지금 도울의 해석을 읽고 있는데 다른 책의 해석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했나? 제가 중용책을 이제 쓰면서 3개를 샀어요. 3개. 책을 3권을 샀어요. 서로 다른 사람이 쓴 중용책을. 세 사람의 해석을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서 또 저는 저만의 해석을 해야 되니까. 자, 이 사람은 도울은 역겹지 않다라고 해석을 했고 이 사람은 싫지 않다라고 해석을 했고 또 이 사람 어떻게 해석했나 봐요. 참. 역겹지 않다 좀 너무한 해석 아니야?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데 제가 한번 해석해 볼까요? 여기서 이 염자라는 게 우리가 이게 짜증날 염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멀리 있어도 미움받지 않고 가까이 있어도 짜증나지 않는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해석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짜증난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한테 강요를 한다거나 그 사람이 원치 않는데 붙잡아 둔다거나 자꾸 한 잔만 더 먹어 한다든지 내 말 조금만 더 들어봐 이렇게 한다든지. 저는 방문객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물론 제가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좀 먼저 보내고 싶어 하는 저는 그런 암시를 제가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뭐 불편할까를 이렇게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가급적 옵션을 이렇게 제공을 하죠. 옵션을 여러 가지 뭐 그림을 팔 때도 옵션을 많이 제공하는 편이지만 자 중요한 거는 아무튼 이렇게 하지 않고서 천하의 명예를 얻은 자는 있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피카소도 저는 나름대로 원칙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욕을 얻어먹는 게 있지만 굉장히 많은 여자들하고 사랑을 나눴지만 피카소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말년에 자기는 이렇게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다. 어린아이처럼 그리기 위해서 노력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지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예술가들은 늙어버리면 안 되니까 늙어버리면 낡아버리고 구태의연해지니까 그러면 그림에 이제 신선하지 않으면 생명력이 또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니까. 근데 과연 이거예요. 예술가가 그림을 대함에 있어서 자기가 어려지고자 할 때 몇 살로 어려지는 게 좋으냐. 이게 오늘의 이 두 번째 대답이에요. 화두죠. 몇 살로 어려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술가가. 또는 작곡가가. 뭔가 굉장히 창의적인 365일 24시간 창의적이어야만 하는 예술가는 과연 몇 살 정도의 두뇌로 어려져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어려져야 하기 때문에 두뇌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칼럼을 쓰는 게 조금 방해가 된다 이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게 그 얘기거든요. 자, 심리학에서 가장 창의적인 어떤 가지수 실험이 있어요. 어른을 대상으로. 그래서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당신이 4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5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막 이렇게 상상력이 뛰어나니까 어른들을 대상으로
4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5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6살, 7살, 8살, 9살, 10살 이렇게 또 3살부터 시작했다고 칩시다. 정확하게는 뭐 3살부터 한 20살까지 해도 괜찮고 10대 후반 해가지고 사람이 자기가 몇 살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에 따라서 더 창의적이거나 덜 창의적인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미국이나 서양 쪽 조사겠죠. 제가 이제 기억에 나는 게 몇 살로 나오냐면 6.5세로 나옵니다. 유치원 졸업반이에요. 유치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7살이죠. 미운 7살. 미운 7살 때가 가장 미운 7살이라고 자기 스스로 느껴야 가장 두뇌가 좀 창의적으로 활성화가 된다. 이런 어떤 그 심리학계의 조사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7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거죠. 전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좋은 예술이 나올 수 있겠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저는 이제 나이가 50이 된 성인이죠. 제가 이제 이 7살 얘기를 왜 하냐면 피카소는 몇 살로 어려지려고 노력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자 얘기. 피카소 주변에 여자가 많았잖아요. 심지어 80대까지, 죽기 전까지, 90대 될 때까지. 그것이 물론 그 피카소에게 여자가 창의력을 주는 뮤즈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넘버 원 뮤즈, 넘버 투 뮤즈 이렇게.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저는 피카소는 자기가 말로는 나는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성에 눈뜨기 시작한 나이가 몇 살이죠? 사춘기 때부터죠. 피카소는 혹시 14세 이하로 내려가 본 적이 없는 게 아닐까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4세에서 24세 정도로 어려진 거야. 자기가 50이고 60이고 70인데 어려지려고 막 노력을 했어. 나이 먹고 성인이 돼서. 근데 이상하게 14세 밑으로 잘 안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피카소가 사귀었던 여자의 평균 연령이 28.5세, 10명에 제가 계산해봤다고 그랬잖아. 나이를 합쳐서 10으로 나눠보니까 28.5세가 나와. 80대가 돼도 20대 여자랑 사귀는 거예요. 피카소가.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는 거죠. 피카소한테. 당신이 어려지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어린아이처럼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14세 미만으로 14세에서 24세 사이로만 어려진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자를 엄청나게 밝히는 나이. 그래서 저는 그 피카소의 말대로 좀 더 어려져 보였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한 3살부터 10살 사이 정도. 이 정도면 굉장히 제 창의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3살에서 10살 정도의 그 초등학교 4학년 그쯤까지 이 정도로 나의 어떤 정신 상태와 이런 것들을 느낌을 좀 어리게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피카소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네. 제가 요즘에 이렇게 같이 놀 때, 같이 있을 때 굉장히 즐거운 존재가 3명, 5살 추몽이, 식물, 동물, 강아지들 하고 식물들. 물론 동물들의 행동을 보면은 동물들이 한 1살에서 5살 사이 정도의 그런 애기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강아지들은. 근데 식물은 과연 몇 살로 보일까? 근데 식물은 이거는 뭐 100살 넘은 어떤 신선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아주 어린아이처럼 꽃을 보면 어린아이로 비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를 사람 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식물의 나이는 가늠할 수는 없지만 대략 뭐 1살부터 100살 사이 정도. 주몽이는 뭐 현재 만 4세 정도 되니까
바로 이런 존재들하고 노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즐겁고, 제가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떤 3살부터 10살 사이에 그런 상태가 되고자 하는, 물론 가끔 그렇게 되지만은 지금 가끔 이제 많이 벗어나지만, 가끔 뭐 20대가 되기도 하고 30대가 되기도 하지만은 피카소처럼. 하지만 제 목표는 3살부터 10살 사이라는 거예요. 아직 사춘기가 오기 전, 남녀의 성을 느끼기 전 나이로 저는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 노력은 하고 있어요.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이제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늦게까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뭔가를 선택하고 말을 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오래 남더라도 어떤 역사적으로 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렇게 살 거예요. 그렇게 살 건데, 이 중용 29장에서 그렇게 살지 않고서 천하의 명예를 얻은 자는 있어 본 적이 없다, 이 말을 해서 한번 그 부분을, 대충 제가 어떤 얘기 하는지는 이제 아시겠죠? 아실 텐데, 대략 제가 한 3살부터 10살 사이, 5살, 6살, 7살 이 정도의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과 시각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노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피카소처럼 여자들한테 영감을 얻는, 젊은 여자를 사귐으로써 영감을 얻는 짓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꿈꾸는 나이는 14살에서 24살 사이가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3살부터 10살 사이 그 나이를 꿈꾸거든요. 그렇게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